네, 그러면 개인 상담 3주차 감정 반영 및 공감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감이란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낌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 애인이랑 어제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꼭 내가 그 헤어진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의 슬픔을 느껴야지만 공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헤어진 건 아니고 저 친구가 헤어진 거니까. 하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엄청 슬프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약간은 슬픈 마음이 내 안에서도 조금 올라올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공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꼭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낄 필요는 없다. 이게 공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입. 누군가와 같은 입장.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나도 유사하게 혹은 같게 느끼는 상태를 공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둘 다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네가 뭘 느끼는지 정확히 알겠어.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나도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빠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공감이 돼서 오 이러면서 이 감정 표현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상담에서 공감이라는 건 앞에서의 공감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감이고 상담에서의 공감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여기 보면 공감이 있고요. 또 이해가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는 조금은 달라요. 물론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공감도 해줘야 되고 이해도 해줘야 되고요. 내담자들은 공감도 받고 싶고 이해도 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은 뭐냐면 감정, 느낌, 정서에 관한 현상. 물론 이 세 가지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씩은 의미가 다르지만 어, 감정, 느낌, 정서에 관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같이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조금은 인지적인 측면이 들어가요. 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것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이해예요. 그래서 공감은 조금은 정서 쪽에 가깝고 이해는 인지 쪽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할 때나 아니면 일상 대인간 대화에서도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공감은 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공감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상담에서의 공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아까 그 친구 둘이 있는 그림 있었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옆에 여자가 오! 이렇게 하면서 놀래잖아요. 그건 이제 지각된 공감이라고, 지각된 공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어떤 표현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지만 어떤 감정을 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공감을 표현했다. 표현된 공감이라고 하고 그게 내담자에게 잘 전달이 되면 이제 전달된 공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감이라는 게 왜 치료적인가 궁금하죠? 왜 공감이 치료적이고 꼭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감은 고립감을 용해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뭐 기쁜 감정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외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립된 느낌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때 너 되게 슬펐겠다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면 이런 고립감이 용해가 된다. 공감을 받는 사람은 공감을 받는 동안에는 자신이 뭔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받는구나. 내가 돌봄받는구나. 내가 수용받고 돌봄받는 걸 보니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치료적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공감적인 이해는 비판단적인 특질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감을 세세하게 잘 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나 이런 일 겪어서 좀 화가 났어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네, 너가 이거는 부족했네 이런 판단을 내리지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틀린 일이라고 해도 이 안에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저랑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너무 정신없이 가다가 횡단보도가 그 신호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뭐 중대 무슨 과실인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엄청 친구가 놀래고 막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피해자분이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께서도 막 수술을 하고 되게 크게 다친 그런 사고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공감을 해줄 때 내가 내 친구를 공감해준다. 그럴 때 내가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되게 어떤 그런 무슨 의식이랄까? 도덕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철두철미하면 친구한테 야 네가 잘못했네 이 말이 먼저 나가겠죠. 근데 이미 그 친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뭐 도움이 될까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현재 얼마나 어, 힘든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막 후회도 되고 자괴감도 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단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증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감을 우리가 느끼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앞에서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상담에서 표현해야 전달이 되느냐? 감정 반영이라는 기술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정 반영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내담자의 현재의 느낌과 과거의 느낌,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언어 및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표현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저 요새 많이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상담자가 언어로 요즘 많이 우울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런 일을 겪고 있으니 많이 우울하시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감정 반영인 거죠. 내담자의 현재 느낌, 저 지금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 그런 일을 앞두고 계시니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담자가 뭐 되게 슬픈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상담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너의 슬픔이나 아픔을 내가 이해한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공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반영이라는 기술은 우리가 내담자를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었죠. 여기서 이 여자분이 공감은 했어요. 근데 아직 표현을 안 한 상태였어요.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하나, 밤중에 돌아가셔서 아마 할머니가 고통받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여자분이 매우 유감이다. 너 정말 많이 슬프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남자분의 감정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반영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공감하고 있음이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공감과 감정 반영을 좀 더 살펴보면, 감정 반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감이 앞서서 조건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감이 안 되면 감정 반영해줄 말이 물음표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어야 그 공감한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해서 감정 반영이라는 기술로 표현을 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감은 감정 반영의 선행 조건이다. 그래서 공감도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좀 가벼운 수준의 공감이 있고 좀 깊은 수준의 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깊이 있는 공감은 깊이 있는 감정 반영을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전달된 감정 반영은 공감의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로서 성장을 하려면 내담자의 감정을 조금은 정확하게 공감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공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일부가 감정 반영이에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공감 전체가 다 감정 반영이 아니라 공감 중에 말로 표현된 부분들, 이게 이제 감정 반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공감도 얕은 수준이 있고 깊은 수준이 있다라고 했어요. 공감. 네. 그러니까 감정 반영의 이제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1수준이 가장 좀 얕은 수준의 감정 반영이고, 5수준이 뭔가 되게 깊은 수준의 감정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1수준을 했을 때는 오히려 돕는 이의 언어적 행동적 표현으로 도움받는 이를 충분히 표현을 못하거나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게 그 정도 수준이 1수준이고, 2수준은 도움받는 이, 내담자겠죠? 표현한 바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감정을 충분하게는 반영해주지 못하는 단계가 2수준이고, 3수준은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것. 4수준은 내담자가 표현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 깊은 수준의 감정을 보완해서 표현해 주는 것. 5수준은 더 깊은 수준의 감정을 심도 있고 정확하게 보완해서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5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봤을 때, 그럼 무조건 상담자는 4수준이나 5수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거는 2수준이나 3수준 수준에서 많이 하고, 상담을 하면서 조금 주요한 어떤 장면이나 감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4수준이나 5수준을 하면 되지, 4수준, 5수준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확 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할 때 그때만 필요에 의해서 4, 5수준을 쓰시는 게 좋고, 일반적인 대화나 상담에서는 2수준, 3수준 정도를 쭉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수준이 얕으냐, 깊으냐에 따라 깊은 수준이 고급 기술을 의미하느냐, 깊은 수준의 감정 반영을 해야 얕은 수준의 그 감정 반영보다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감정 반영은 그 수준의 깊이의 여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고 또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의적절하게 표현하여 주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지, 수준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반영의 효과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실습하시면 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 반영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아주 이상적인 중재입니다. 내적 경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네 내면을 좀 더 탐색을 깊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정 반영도 역시나 탐색 단계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담자가 최근에 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뭐 친구랑 많이 싸웠어요. 이런 경험을 얘기했을 때 이 친구랑 싸웠다는 사건, 사실만 계속 얘기하면 내담자가 뭘 원하는지, 내담자의 욕구나 감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상담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감정과 욕구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내담자에게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감정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담자의 사건 얘기, 에피소드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많이 서운했겠네요. 많이 속상했겠네요. 뭐 좀 원망스러웠겠네요. 이런 얘기들을 감정을 반영을 해주게 되면 그렇죠 하면서 좀 더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더 꺼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얘기한 감정을 스스로 느낄 때 약간 이게 이런 감정 느껴도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 타당화 해줄 수가 있고요. 내담자 스스로 감정을 파악하고 수용하는 어려움을 느낄 때 감정 반영이 타당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나요? 라고 하면 조금 내담자, 특히 취약한 내담자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가 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감정 반영을 활용해서 좀 덜 위협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걸 상담자가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또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도 훈련이 되겠죠. 상담자가 감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좀 혐오스러웠겠네요. 그 사람 좀 그 사람에게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불편한 감정에 대해 상담자가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상담자가 내 감정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신뢰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상담자는 나를 계속 수용해 주겠구나, 이런 것들도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감정 반영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A라고 감정 반영을 해줬어요. 근데 내담자가 듣기에 A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감정이 A인지 B인지 C인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감정 반영의 효과의 평가인데, 상담자가 감정 반영을 이렇게 하고요. 내담자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내담자 반응이 내담자가 별로 반응이 없거나 상담자가 말하는 거를 뭔가 거부하거나 감정 반응을 하지 않으면 반영이 별로 정확하지 않거나 유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점은 뭐냐? 상담자가 어떤 감정 반영을 했을 때 내담자가 그 뒤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정 쪽을 탐색하진 않아요. 그거는 반영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그렇게 크게 유용할 정도는 아니다. 3점은 내담자가 잠깐 침묵합니다. 뭔가 내 감정에 접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또는 새로운 감정이 출현하고, 이러면 상담자가 한 반영이 매우 유용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뭐 이게 꼭 항상 3점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1점이나 2점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셔야지, 내가 상담할 때는 무조건 3점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담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어떻게 공감을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감정 반영을 할 것이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건데, 감정 욕구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부정적 감정 중에 10개를 선택해서 문장으로 5번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실습 때 한번 제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되셨겠네요. 많이 슬펐겠네요. 긴장이 많이 되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입에 이게 익어야지 감정 반영이 자연스럽게 상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하게 느끼시는군요. 이게 공식 1번이에요. 보통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쭉 하면 상담자가 되게 슬프게 느꼈겠네요. 되게 화가 나셨겠네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감정 반영을 하면 되고, 이때 내담자가 아직 자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느낌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탐색을 촉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식 2는 조금 더 복잡한데, 앞에 감정의 원인이 들어가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하게 느끼시는군요. 그래서 요거 뒤에는 똑같은데, 요거의 원인이 되는 게 앞에 제시가 된다.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한 경험, 행동, 상황, 생각. 뭐뭐 해서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이거죠. 이렇게 공식 1이나 공식 2를 쓰셔서 감정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감정 반영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출처는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화가 났어요 라고 할 때, 선생님께서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서 화가 많이 났겠네요. 이렇게 공식 2번 쓰시면 편하겠죠. 또 내담자의 말에 대요. 이건 어떤 감정일까? 그럼 이제 상담자가 요거 말을 듣고 감정을 추측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되게 많이 신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고도 이것도 내담자의 감정의 출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웃지 않던 내담자가 화내기 3번 웃을 때, 이거 어떤 감정일까? 예측해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상담자의 감정을 투사해서 출처로 삼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면 무엇을 느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감의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최근에 실연을 당해서 우울한 여학생. 내가 누구누구였으면 뭐 슬펐겠구나. 그러면 요거를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처를 세우시면 되고, 감정 반영의 방법을 보면 감정 반영은 완전 뭐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완전 막 생뚱맞은 감정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근사치 내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층위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의 반영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 반영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이 감정 반영을 통해서 내담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거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감정 반영 연습인데요. 연습 1, 연습 2 한번 각자 해보시고 또 실습 때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3 그리고 연습 4는 실습 시간에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반영과 공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